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군수입니다. 자, 50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이 50번째 강의를 드디어 50번째까지 왔다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쉽지만 50번째 강의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지 제가 마음을 못 찾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 50강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공부하느라고 여러 가지 의욕 불태운 점 제가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과 이 마지막 시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012년도 10월에 있었던 17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초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은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서둘러야 되겠죠?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제가 앞서서 1번 문제는 선사시대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이 맞춰주셔야지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었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가에 들어갈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선사시대는 유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기를 봤더니요. 어떤 집 문제가 나와 있냐면 과거의 이제 유물과 현재의 모습을 잘 연결시키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레죠, 여러분들. 물레라고 하는 건 지금 실을 뽑아내는 겁니다. 과거에는 가락바퀴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지금 여기 보이는 두 번째 모습은 절구입니다. 절구라고 하는 건 곡식을 빻아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죠. 갈돌과 갈판이 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이고 있는 것은 여러분 낫입니다. 낫이라고 하는 건 벼를 우리가 수확할 때 쓰는 거죠. 그렇다면 벼를 수확하던 유물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여러분 머릿속에 반달돌칼이 있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보기 봅니다. 자, 보기를 봤더니요. 반달돌칼 4번에 나와 있죠? 답은 확실하게 4번. 여러분 1번 같은 경우는요. 뼈로 만든 바늘이에요. 뼈바늘, 가락바퀴, 옷을 만들어 입을 때의 모습인 거죠? 자, 지금은 조개 껍데기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식의 지금 어떤 효과, 장식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하고 있고요. 너무 자신 있죠? 바로 빗살 무늬 토기.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고요. 자, 1번 문제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맞추셨을 테니 두 번째 문제도 그러하겠죠?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자료가 나올지 겁먹지 마시고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미 여러분 딱 보는 순간 고조선의 8조법이네요. 예, 맞습니다. 고조선의 8조법은 여러분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곧바로 여러분 문제를 다 대입해서 풀 수가 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 생명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 확인되죠. 두 번째, 남을 죽인 자는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시로 갚아야 합니다. 라고 있어요. 왜 돈이 아니라 굳이 곡식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만큼 그 당시는 농사가 아주 중요했었던 그런 사회였구나. 다치게 되면 농사를 못 지으니까요. 자, 그래서 농경사회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도둑질한 자는 노비를 삼는데요. 노비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계급이 등장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나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재산과 남의 재산을 구분하는 개념, 우리가 그것을 뭐라 불러줍니까? 사유재산제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렇다면 맞고요. 사회 질서가 엄격하다는 거 법을 통해서 파악되죠? 농사짓는 사회도 맞죠? 답은 1번. 평등이 아니라 이미 계급이 등장한 사회였다라는 것. 되셨겠죠? 이런 문제 선생님 암기해서 푸는 문제가 아닌가요? 초급 시험에서 암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료를 풀 수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다음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백제라고 나와 있어요. 느낌 오시나요? 우리 지난번에 가상박물관을 만들어 보면서 각 나라별로 잘 문화재를 여러분이 넣을 수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봤죠. 이번에 똑같아요. 특히 삼국 같은 게 너무 많이 헷갈리거든요.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자, 일단 가장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고 있는 건요. 서산마의 삼존불상이죠. 그 미소가 너무나 아름답고요. 가운데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뭔가 벽돌의 느낌들이 조금 나지 않습니까? 예, 벽돌 모양으로 무덤을 만들었어요. 바로 무형왕년. 그렇다면 가에 들어갈 마지막 백제 문화유산은 무엇일까요? 보기 볼게요.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사진을 딱 보면서 어떤 나라다 라고 생각이 떠오르셨습니까? 먼저 4번부터 갑니다. 뭡니까?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이름은 어렵지만 고구려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죠? 2번, 사슴뿔 모양의 지금 왕관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신라. 철제 갑옷이 나왔네요. 그렇다면 가야. 금동대학로가 나왔죠? 바로 백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여러분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감을 잡으셨다면요. 복습하실 때요. 꼭 나라별로 문화재를 잘 구분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가에서 라식이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제 표정이 조금 심각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단 보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심각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조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잘 보세요. 살수대첩이 보이고 안성싸움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 두 개를 묶어보면 고구려가 누구랑 싸운 상황입니까?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와 연속적으로 싸운 걸 지금 말하고 있죠. 자, 뒤로 갔더니 황산벌 전투가 보이고 있어요. 우리 보통 역사 공부하면요. 전쟁에서 이긴 장수들을 많이 공부하죠. 근데 전쟁에 졌는데도요. 박수를 쳐주는 장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계백장군. 계백장군 하면 그렇죠. 백제 멸망과 관련돼 있다. 졌는데도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기벌포, 매소성이라고 하면 누구와 누가 벌이는 겁니까? 신라와 당나라 간에 벌어지는 전투가 되겠습니다. 삼국 통일기 그쯤의 이야기인 거죠. 1번, 수나라는 국력을 소모하여 멸망하였다. 수나라는 살수대첩 지고 난 다음에 나라가 금방 멸망했어요. 그러니 가에 있는 거 맞고요. 2번, 고구려 유민들이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부흥, 나라 새로 세우려고요. 대표 중에 누군데요? 대조영과 그의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은 나라 멸망하고도 30년 동안 고구려 세우기 때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발해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너무 좀 일찍 나왔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고구려가 멸망한 건 백제가 멸망하고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매소성 기벌포, 나당 전쟁이 나와야 되니까 고구려 멸망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일단 멸망이고 부흥운동은 이쯤에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2번은 틀렸습니다. 되셨을까요? 이때는 지금 고구려가 한참 지금 싸웠던 시기였었어요. 그 다음 3번에서 백제는 사비성이 함락되어 멸망했습니다. 백제가 멸망한 건 황산벌 전투, 당연히 거기서 패하고 난 다음이니까 맞는 거고요. 4번, 신라의 문무왕이, 조심하세요. 삼국 통일을 이룩한 건 무열왕입니까? 문무왕입니까? 그렇죠. 문무왕이에요. 삼국 통일 자체는 문무왕이고요. 그의 아버지였던 무열왕 김춘추가 삼국 통일할 수 있게끔 당나라와 연합을 성사시킨 거죠. 자, 그렇다면 삼국 통일이니까 기벌포 전투 승리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답은 몇 번? 2번. 문제가 어렵죠? 우리 제자들 이 문제 풀어보시고요. 어려우면요. 게시판 찾아오세요. 제가 다시 한번 또 친절하게 설명드릴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는 여러분 조금 편안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여기 위쪽에서 상경이라는 부분도 눈에 띄고 대조영도 눈에 띄고 석등, 영꽃무늬 와당, 수막새도 보이죠? 돌사자상도 보이죠? 아, 선생님 발해군요. 맞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발해 문제 풀었죠? 이번에 또 발해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구려 발해 역사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요. 대신에 발해 문제 같은 경우는 나오는 유형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는 것과 관련된 문제. 두 번째, 발해 왕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 왕들과 관련된 업적 문제. 이 두 가지가 출제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발해 문제는 여러분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봤던 건 뭐였어요? 한참 읽다가 문제가 뭔지 기억 못 하시면 안 돼요. 문제에서는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가 나라는 지금 이제 발해가 정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발해와 관련된 보기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당나라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발해는 당나라 침입으로 멸망한 거 아니죠? 아셨죠? 그쵸? 누구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바로 거란족의 침입입니다. 라니 틀렸고요. 2번, 부여를 병합해서 영토를 늘렸다. 부여라고 하면 저기 철기 시대 때 초반에 설립되던 그 나라죠. 그쵸? 철기 초반이면 선생님 그때 우리 고구려와 관련돼 있는 건가요? 예, 맞아요. 고구려다 부여다 저기 만주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고구려 영토가 확장되면서 부여까지 병합을 한 겁니다. 3번, 전성기 때 해동성국이라고 불렸고요. 그때 발해 왕은 선왕이었어요. 답은 그러니 몇 번? 3번. 4번, 신라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쇠약해졌습니다. 백제. 이때 한강 유역 빼앗겼던 그 두 번째 왕이 누구였었습니까? 바로
성왕이에요, 성왕. 그쵸?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이 한강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문제가요, 아주 좀 길이가 좀 길어서 어려울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었죠. 그쵸? 이런 문제는 가뿐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벽화와 관련된 학생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벽화, 어디다 그립니까? 벽. 근데 중요한 건 그 벽이 어디 있다라는 거. 그렇죠. 큰 무덤 안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분벽화라고 하죠.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보신 고분벽화면요, 어느 나라 고분벽화였습니까? 그렇죠. 고구려 거예요. 고구려는요, 무덤 안이 이렇게 방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그림을 그리기 되게 좋아요. 되셨어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이제 이렇게 사냥하는 모습도 있을 거고, 춤추는 무용도도 있을 건데요. 지금 보시는 건 이겁니다. 보세요. 이거 우리가 과거에 삼국시대 그 신분을 이야기할 때 보여드린 그 그림의 일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이제 고구려 고분의 일부 모습입니다. 벽화 일부 모습인데, 하늘 딱 봐도 뭔가 특징이 보입니다. 바로 뭡니까? 주인 남녀는 상당히 크게 그렸는데 시종을 들고 있는 이 여자들은 상당히 규모가 작아요. 또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랄까요? 재주를 부리는 사람도 크기가 작습니다. 크기가 작다는 것은 신분 간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벽화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가볼게요. 1번. 천마총에서 발견되었어. 고민이 조금 되긴 하지만 여러분 이거 천마총 하면요, 천마도가 나왔던 신라 무덤이에요.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맞다. 2번. 고구려 사람들이 남긴 벽화이다. 맞고요. 재주 부리는 사람들도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있죠? 신분에 따라서 사람의 크기를 다르게 그렸어. 답은 1번. 자, 우리 제자들 너무요, 여러분들 이 무덤의 이름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요, 2개의 무덤 이름만 확실하게 구분시켜 주세요. 일단 고구려 하면 생각해야 될 게 무용총,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무용총에는 고구려 고분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냥하는 모습, 춤추는 모습. 되셨어요? 반면에 신라의 큰 무덤 하면 뭐가 있다고요? 천마총. 천마총은요, 큰 방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어서 그 안에 도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발굴이 되었다? 천마도와 금관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구분되시겠죠? 이 2가지. 좋았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이번 문제. 다음 사건으로 신라가 차지한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이제 영역, 지역과 관련된 문제가 나는데요. 뭐라고 하냐? 나는 신라 장군 이사부다. 우상국의 백성들아,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 너희들을 공격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국이 어디예요? 울릉도. 그렇죠. 그 지역 사람들이 항복을 하느니 지금 이 사자 모양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나무로 깎은 거죠. 그래서 멀리서 지금 사자 보이지? 항복해 안 하면 풀어버린다라고 지금 겁주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울릉도를 복속을 시켰고, 울릉도에서 날만 좋으면 어디가 보입니까? 독도가 보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신라가 차지한 지역은 울릉도, 독도가 돼요. 보기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지도에서요, 금방 찾으실 것 같아요.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답은 1번이에요. 여러분, 라는 지금 제주도 나왔죠. 그렇죠? 다가 어디예요? 완도, 청해진이 있는 완도가 되겠고요. 나 지역은 여러분 여기 거제도라고 하는 큰 섬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별도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제자들에게 질문할게요. 아니, 이 독도, 이 땅은요, 과거 신라 때부터 우리 땅이었잖아요. 근데 일제가요, 어느 시점에 그 독도를 딱 차지하거든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일제가 독도를 강탈한 그 시점,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셨군요. 바로 1904년, 1905년에 벌어졌던 러일 전쟁이 되겠습니다. 시점을 잘 기억시켜 주세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 9번 문제 풀어볼 텐데요. 역사 탐방을 갑니다. 셋째 날에 찾아갈 유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강화도를 가요. 강화도 문제는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이번에도 나왔는데, 첫째 날은 청동기 시대의 무덤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거대한 고인돌. 둘째 날은 대몽항쟁의 유적이라고 했으니까 삼별초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고려가 지금 도읍지를 옮겨갔으니까 그 고려 궁터의 모습 있죠? 고려 궁터의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셋째 날은 신미양요와 관련돼 있대요. 여러분, 신미양요하면 미국이 쳐들어온 것이고, 미국을 격퇴했던 것은 정족산성입니까? 광성보입니까? 어딜까요?
그렇죠. 광성보예요. 자,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답은 확실하게 2번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정족산성과 관련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 좀 구분을 시켜주세요. 자, 반면에 1번 참성당 같은 경우는 당군왕검이 하늘에 제사 지내던 곳, 외교장가. 그렇죠. 조선 후기 때 왕실에 아주 보물들을 보관했었던 그런 곳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인돌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다음 볼게요. 자, 2번은 11번. 밑줄근 개혁안을 올린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개혁안이라는 것은 기존의 뭔가를 바꾸는 거예요. 좀 더 좋게 바꾸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림 속에 보이는 인물이 누구일지 보겠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나와줬어요. 예, 최승로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올린 28개의 개혁안을 시행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왕은 어느 나라 왕이고 고려의 왕이고 누굽니까? 그렇죠. 고려의 성종. 그 성종식이 최승로가 지금 개혁안을 올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 몽골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런 건 우리 고려에서도 중기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고려 전체 역사 중에서 가운데쯤 와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고려에서도 초기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안 맞고요. 두 번째, 최승로가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라는 이야기 있었죠. 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3번, 외국과의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는데요. 그 얘기는 여기 없었어요. 4번, 원래 양인이었던 노비를 풀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건 광종 시기 때 시행했었던 노비 안건법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제자들이 이제 초등학생 제자들이거나 아니면 중학교 1, 2학년 제자들일 것 같은데 최승로의 시무 28조 다 기억할 거 없다 그랬죠? 두 가지를 여러분이 배우실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렇죠.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왜? 그 당시 고려에서는 워낙 불교가 중요했었는데 불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 차원으로 머물러야 되고 나라를 다스릴 때는 유교적 이념을 받아들이십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승로가요. 연등의 팔관회와 같은 불교 행사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폐지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두 번째, 고려는요 초기 때 지방에 관리 보냈습니까? 못 보냈습니까? 못 보냈어요. 누구의 눈치 때문에? 호족의 눈치 때문에 파견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승로가 말합니다. 전국 12군데라도 12목, 오래됐다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12목을 설치해서 거기에 지방관리를 파견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와라 주요 수입품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수입품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일단 여러분 지도를 먼저 보고요. 핵심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에 보니 고려가 보입니다. 바다 건너 송나라 위쪽 갔더니 거란과 여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때 우리는 거란과 여진을 어떻게 묶어주면 된다? 유목민이라고 묶어주시면 훨씬 내용 정리가 쉽게 되겠죠. 여러분께서는요, 문제 풀기 전에요. 일단 각 나라와 우리가 어떻게 교역했는지 수입품 잘 비교해 두시면 돼요. 먼저 중국으로부터 사가주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비단, 장수, 왕서방이라고 해서 비단 그리고 서적, 약재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유목민족인 거란이다, 여진이다 그들로부터 사가주는 거. 절대 곡식, 농기구 안 돼요. 왜요? 유목민이라고 하는 건요.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유목민이잖아요. 대신에 그들은 가축을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 가죽과 말 등을 우리가 그들로부터 사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거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보기를 보시면요. 답이 금방 떠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가와 나는 거란 여진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나라를 구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 가죽이어야 되거든요. 답은 2번이에요. 선생님 여기 그러면 가죽, 말 바꿔서 상관없습니까?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농기구는요. 우리가 그들에게 갖다 파는 겁니다. 다음 3번 다라고 했으니까 비단 사가주는 거 맞고요. 선생님 4번 일본도 사가주는 게 유황이에요. 유황이 뭐예요? 이건 여러분들 무기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화약 만들 때. 그래서 고려시대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일본으로부터 유황을 사가져오게 됩니다. 뻥! 생각하시면 되겠죠?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문제는요. 어떤 문제일까요? 밑줄 그은 이 행사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행사, 곧장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보니까요. 오, 대단히 좀 화려해 보이죠. 그쵸? 뭔가 큰 지금 규모의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 행사는 고려의 대표적인 불교 행사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어요. 얘기해 주세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불교 행사. 연으로 시작하는, 그렇죠. 연등해가 있고, 팔로 시작하는 팔관해가 있죠. 되셨나요? 자, 그 중에서 불교 의식뿐만 아니라 대조 왕건과 하늘의 신에게도 제사를 지내는 등 다양한 의식을 행하고 있대요. 행사 기간 동안 고려 사람들은요, 하나가 되어서 춤, 노래, 놀이를 즐겼답니다. 라고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요, 이 두 개 중에서 한 행사에 대한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행사 기간 동안 왕이라든 신하들이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결국 싸움도 벌어지기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곁들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바로 팔관이에요. 그런데 연등이라고 하는 건 연등을, 그죠? 등을 밝혀서 그 빛을 통해서 부처의 여러 가지 말씀이라든지 그 덕을 이렇게 알리자라는 겁니다. 퍼뜨리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늘에 봐도 연등의 모습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되셨나요? 그래서 연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춤, 노래, 놀이, 음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인 건 팔관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팔관해를 생각하시고요. 1번 연등해였다. 답이 금방 나왔네요. 답은 1번입니다. 2번 훈요 10조에서도 강조하였다. 그렇죠. 그 훈요 10조 내용 중에서 연등해와 팔관해를 잘 개최하거라. 왜? 고려는 부처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이니 그만큼 불교를 장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나라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을 기원하였다. 송나라 상인들까지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는 고려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 있는 상인이라든지 많은 이렇게 신하들, 사신들까지도 참여하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이 보실 15번 문제. 학생이 준비할 사진 자료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봤더니요, 지금 알림장이고요, 준비물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사진 자료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지금 막 떠오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가장 최근에 정리를 했으니까요. 그 모습에 해당하는 것 일단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지금 광화문, 성균관, 종묘, 4번 부석사까지 나와 있는데요. 몇 번이 답이 될까요? 마음이 좀 잘 안 정해져요. 생각이 좀 복잡해요.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불국사와 석굴암, 경주 역사 유적지구 전체가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해인사, 중요한 건 장경판전이라는 거. 여기다가 창덕궁, 화성, 고인돌 유적에다가 조선의 왕릉, 그리고 하회와 양동 역사마을까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답을 보시겠죠?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3번이에요. 이런 문제 같은 게 여러분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잘하셨고요. 이번에는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카드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문화유산만 보면 세계문화유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세계 없잖아요. 그쵸? 그냥 문화유산입니다. 자, 봤더니 고려의 독특한 도자기 제작 기법으로 라고 얘기했어요. 고려의 독특한 도자기 제작 기법. 우리는 기법을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청자는 청자인데 상감 기법을 쓴 상감 청자가 있었고, 아니면 이렇게 문양을 아예 다 파서 드러내버리는 투각 기법을 썼던 청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건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고 무늬를 새긴 후 그 자리에 다른 색의 흙을 집어넣는데요. 흰색과 검은색이 더 예쁘게 나오죠. 바로 상감청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상감청자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보기 보여드릴게요. 쉽게 여러분들 찾을 수 있으십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4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4번과 2번은요. 바탕이 좀 하얀색이에요. 하얗기 때문에 백자인데요. 위에 있는 백자는 정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냥 백자라고 불러주고요. 아래 백자 같은 경우는 백자는 백자인데 푸른색 그림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불러주냐면 청화백자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둘 다 뭡니까? 조선시대죠. 1번과 3번 중에 답이 나온다는 소리인데요. 여러분 1번과 3번은요. 둘 다 옥빛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청자예요. 어머 선생님 문제가 그렇다라면 틀린 문제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청자 중에서도 상감기법을 쓴 상감청자를 골라달라는 거예요. 상감기법을 쓰게 되면 흰색은 더욱더 희게, 붉은색 흙은 검은색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건 무슨 청자라고 해요? 우리가 순청자라고 불러주는데요. 순청자. 이런 표현 여러분께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셔야지만 배우니까요. 일단 여러분께서는 청자다,
대신 특별한 문양이 없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눈이 나쁜 것도 아닌데요. 저 색깔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력에 전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화면 속에서 색깔이 정확히 보여지지 않는 건 있습니다. 대신 우리 제자들은요, 기출문제를 직접 다운받아서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성실하신 거죠. 그렇죠? 그 문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색깔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 여러분과 제가 풀어볼 문제는 봤더니요, 다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국경선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연속 2번에 걸친 문제를 풀지만 국경선 문제가 처음 나오죠. 그렇죠? 조금 긴장해 주시고요. 최윤덕과 김종서를 파견해서 느낌 오셨을 겁니다.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였다. 그리고 이적에 남쪽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옮겨와 살도록 하였습니다. 조선 세종대왕 시기 때 영토를 넓힌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도 보이고 있죠? 국경선 보이고 있죠? 자신 있게 찾아주세요. 가나 다라 중에서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답은 1번이에요. 그렇죠? 조선 세종대왕 때 오늘과 같은 국경선이 만들어지잖아요. 사군, 육진,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나는 여러분들 공민왕 시기 때 이 지역 되찾아온 거 알고 있죠? 공민왕 시기 때 넓혀진 영토를 말하고요. 라는 너무 많이 봤어요. 무슨 강입니까? 대동강입니다. 그렇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었던 그 기준이 되는 거고요. 다는요, 왕건이 그래도 북진을 통해서 영토 넓혀놨었죠? 청강에 이르는 국경선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국경선 문제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워낙 잘 나와요. 자주 나오는 문제인 만큼 이번에 잘 적응시켜 두셨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가에서 다까지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문제 예상하셨죠? 볼게요. 자, 먼저 가를 봤더니요. 한눈을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 느낌 오십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궁예. 나 궁예는 호족 세력을 모아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나온 건 신라 말 후삼국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나를 봤더니 평안도에 대한 차별을 없애라. 세도 정치 횡포에서 벗어나자. 조선 세도 정치하면 몇 세기? 19세기. 홍경래가요. 평안도의 차별을 저항해서 난을 일으킨 거 기억하십니까? 홍경래의 난을 일으켰던 홍경래. 달을 봤더니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나는 노비이지만, 그렇죠? 이 주인들을 처단하고 내가 새로운 세상을, 그러니까 신분 차별이 없고 이런 세상을 내가 꿈꿔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만적입니다. 그렇다면 궁예가 있었던 후삼국, 고려, 조선 후기가 되겠죠.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전체 시대를 잘 연결시키시면 쉽게도 풀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2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참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게 나왔냐면요. 이 사진은 탈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한눈에 봐도 지금 양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충분히 확인되고 있죠. 그다음에 탈놀이 하면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대표적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1번, 여러분 우리가요 맨 얼굴을 통해서 양반들을 비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반의 모습을 탈을 통해서 쓰고 그것을 풍자고 비판하는 건 뭔가 좀 가능했을 것 같죠. 그렇죠? 실제로 그러했었고요. 두 번째, 춘향가 흥부가 적벽가. 조심하세요. 가로 끝난다는 건 노래라는 겁니다. 뭡니까? 판소리. 그렇죠. 그 다음 3번, 서민 생활의 실상과 어려움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에 가서 장시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공연되었습니다. 뒤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시죠? 물론 이건 지금의 모습이지만 그 당시 조선 후기 때도요. 장시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양반을 풍자하는 탈놀이를 아주 재미나게 펼치는 거죠. 그렇다면 답은 확실하게 그렇죠. 2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제자들은요. 이 2번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말했다시피 이 탈놀이는 전체 문화에서 본다면 조선 후기 서민 문화라는 거 얘기해 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 그 대표적인 증거를 얘기해 줘 라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 산수화, 진경산수화 이런 건 얘기하지 않겠죠? 뭘 말하실 거예요? 그렇죠. 탈놀이, 판소리, 한글소설, 사설시조, 민화와 풍속화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맞나요? 진경산수화 같은 경우는 양반들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 여러분과 풀어볼 문제 확인해 볼까요?
또 문제에서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보기 볼게요. 자, 이 그림은 조선에서 보낸 통신사가 길을 가는 장면입니다. 라고 했어요. 봤더니 조선 관리가 보이고 있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이 분을 이렇게 이송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다른 곳으로 모셔가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통신사,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사절단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맞는 걸 골라주는 겁니까? 틀린 걸 골라주는 겁니까? 그렇죠. 맞는 걸 골라주는 거예요. 1번, 정기적으로 매년마다 파견해왔다.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통신사라고 하면 외란 이후에 보내게 되는데요. 19세기 초반까지 한 12번 정도 보냈어요. 그래서 이건 매년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보냈습니다. 이 부분 틀렸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와 일본이 매년 서로 사신단을 보낼 만큼 그렇게 뭐 친밀하거나 돈독한 사이였다고 보기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포로를 데려오기 위해서 뭐 이런 목적으로 통신사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서는요. 뭐가 틀렸어요? 청나라 아니죠. 일본에 보낸 겁니다. 3번, 조선의 학문과 기술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많은 일본인들이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이 조선의 뛰어난 학문과 기술을 받아들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우리가 그림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답은 3번. 4번에서요. 천주실의를 들어왔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 조선 후기 때 되면 천주에 들어오잖아요. 청나라에 갔던 사신들이 천주실이라는 책을 들여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전혀 일단 나라가 다른 거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가 풀어볼 문제 29번. 가에 들어갈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또 가예요. 볼게요. 자, 봤더니 부패한 관리들이 늘어나고 각종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어들여.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초반보다는 좀 후반부 쪽이라는 느낌이 드시죠? 이에 몰랑양반 나왔습니다. 유계춘, 이결 등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봉기하였고 몰랑양반이 이끄는데 농민들이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봉기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홍경래의 난은 아니에요. 유계춘이 주도했었던 난, 그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진주 농민 봉기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1번, 들불처럼 일어난 진주 농민들. 생각보다 답이 조금 쉽게 나왔죠? 답은 1번. 2번, 일본군을 무찌른 청산리 대처. 그렇다면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잖아요. 일단 전혀 시대가 다르고요. 3번, 관군에게 승리한 황토현 전투라고 했는데요. 황토현 전투하면 동학농민군들이 정부군을 상대로 승리한 거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전주성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4번에서 망이망소하면 고려시대가 되겠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31번. 다음, 가상에게 나타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볼게요. 1900 몇 년이진 않았습니다. 요즘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은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어 무섭기만 하다. 시대 자체가 언제입니까? 일제. 그렇죠. 강점기예요. 일본에게 나라를 강제로 빼앗긴 후 우리 민족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회사령을 시행했어요. 회사를 세울 때 총독부에 반드시 뭘 받아야지만, 허가를 받아야지만 회사를 세울 수 있다. 이게 바로 회사령이에요. 총독부가 우리 민족들이 이제 회사 세운다 할 때 당연히 허락을 안 해줬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산업을 발달시킬 수가 없었어요. 조선 총독부를 설치해서 지배한 거 맞고요. 헌병 경찰들이 전국에 배치되어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지배한 거 맞고요. 답은 4번이에요. 왜요? 여러분, 고종이 강제 퇴위되었다라고 하면 몇 년이라고 생각되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몇 년일까요? 바로 1907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 때문에 고종이 강제 퇴위 당했고, 그리고 같은 달에 군대까지 해산을 시켰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1907년은요, 일제강점기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꼭 연도까지 확실하게 기억시켜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볼게요. 다음 인물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인물 나와주세요. 나는 녹두장군이라 불리며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다. 당당히 써주세요. 누굽니까? 그렇죠. 전봉준 장군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관련된 것 맞는 걸 찾아주는 거였는데요. 밑에서부터 갈게요. 우정 총국 개국 축하잔치를 틈타 정변을 일으켰는데 우리는 그것을 갑신정변. 갑신정변이라고 하면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3번 독립신문을 창간해서 서재필. 도량형을 통일하고 과거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건 갑오개혁이죠. 그렇다면 답은 1번 나왔네요. 집강소를 설치하고 자체적인 개혁을 추진했어요. 그 개혁의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 가지겠다. 신분 차별을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 있었죠? 답은 그래서 1번. 자, 우리 제자들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 개화기 시기 때 공부할 때 개화기 참 어려웠죠? 시험 문제를 보면요. 이렇게 인물 위주로 잘 구분하기만 하면 다 맞습니다. 33번 다음 가상 모집 공고를 낸 교육기관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학교거든요. 학교 이름이라면 보기 보겠습니다. 학생 모집 공고 오라 최초의 근대 사립학교로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학교예요. 근데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그 근대적인 학교는 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게 아니라 일단 사립으로 먼저 세워졌다고요.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쭉 내려와 주셔서 어떤 학교가 생각납니까? 원산학사. 지난번 우리 총정리할 때 정말 많이 얘기했었죠. 원산 지역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학교를 만들었다고요. 되셨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 생각나는 게 안창호, 이승훈 선생 생각나죠? 이 중에서 오산학교라고 하면 이승훈 선생 좋았고요. 이화학당이라고 하면 선교사. 유경공원은 우리 지난 시간에 정부가 세워준 학교 중에서는 가장 처음이다. 대신에 정부보다 민간에서 먼저 학교를 세웠다. 헷갈리죠, 그렇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35번인데요. 다음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이래요. 뭔가 우리를 수탈하는 내용들이 들어갈 거예요. 보겠습니다. 먼저 1번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토지를 약탈해 갔었죠. 이 부분 맞고요. 2번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쌀 생산량을 늘리더니 이 쌀을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3번 공추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죠? 각종 지하자원과 놋그릇까지도 가져갔던 것. 그렇다면 여러분 답은 자연스럽게 4번이 되는데요. 왜 답이 4번이 될까요? 전환국이다, 우정국이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방문국이다. 이러한 조직에서 만들었던 건 이런 조직은 우리가 개화기 때 정부에서 만들었어요.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대 자체가 일제강점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그래도 우리 제자들에게 제가 마무리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제가 받게 되었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학부모님들도 열심히 수업 들으시는 거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궁금한 거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자료도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이나 수강 그 강좌평을 통해서 의견 제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한국사에 대해서 좋은 기억, 좋은 지식 많이 얻어갔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안녕히 계세요.